지금 요거 찍으면서 좀 할게. 됐다. 일단 아까 얘기한 거 다시 한번 안내를 하면 화작을 수업 듣는 경우는 딱 두 가지라고 했어. 그리고 첫 번째, 내신에 들어가는 친구들이 앉아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 풀어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쉬워. 그리고 내신에서도 이 쉬운 것들을 그냥 양으로서 막 좀 범위를 때리려고 하니까 한 번쯤은 너네들이 읽고는 가야 돼. 거기에다가 의의를 두고 내신에 들어가면 그냥 이게 재밌든 재미없든 너무 쉽든지 간에 앉아 있으면 좋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정시인데 요런 애들이 들었으면 좋겠어. 화작 부분에서 시간이 초과돼. 예를 들면은 보통 13분 이내에서는 11번 혹은 10번까지 풀어줘야 되는데 내가 시간이 막 15분, 20분까지 걸리는 친구들은 요거 수업을 좀 들어줘야 돼. 그리고 또 하나는 화작을 실수로라도 틀리는 게 2개 이상이 지속되면 뭔가 잘못 읽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개선하는 그 시간까지는 수업을 들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밑에 써놓은 거 보면 3, 4월 정도까지만 수업을 듣고 그 다음부터 니네들이 혼자 풀어. 그리고 이때 혼자 푼다는 의미는 딱 모든 공부를 시작하기 딱 아침에 한 10분 정도 재놓고 앞에 있는 11번까지 문제를 그냥 그날에 뭐 풀이 없이 풀어보는 것만으로도 이거는 실력이 올라가거든. 그래서 약간 감 잡는 거 한두 달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시고요.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 남아있는 애들은 내신이야, 내신. 그 의도로 하는 거라고 좀 생각을 해주세요. 자, 그래서 한 번 더 얘기를 하고 가면 이렇게 화작이 공부할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이유가 화법은 말하고 듣는 거에 대한 얘기고 그 다음에 장문은 쓰고 읽는 거에 대한 얘기야. 그리고 그 주제가 보통은 실생활에서 할 만한 화제 같은 것들을 가지고 오거든. 그래서 우리 모의고사 생각을 해보면 1번부터 10번까지 대화, 연설, 발표, 토의, 토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기사문 쓰기 그 다음에 일기 쓰기 이 정도의 되게 익숙한 소재들을 가지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냥 말 잘하는 애들, 글 잘 읽는 애들은 잘 풀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 그래서 이 수업을 통해서 너네들이 꼭 배워가야 되는 건 글을 정확하게 잘 읽는 거야. 그러니까 흘려 읽지는 않는지, 내가 자꾸 놓치는 부분 없는지 그거 봐야 되는 거. 그리고 아까 강조한 것처럼 속도 빨리 풀어야지 뒤에 있는 거 빨리 풀지. 그치? 그래서 화작 앉아있는 이유는 속도 줄이는 것도 그러기 위해서 쌤이 세 번째로 넣어놓은 게 화작도 이론이 있기는 있어. 그 이론에 대해서 물어보지는 않지만 요령이라고 하죠. 화작을 푸는 요령을 오늘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하고 오늘 진도 좀 나가보도록 할게. 되겠지? 그럼 결국 요거를 위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줘. 자, 그러면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일단 쌤이 우리 책 안에 있는 내용을 보면 구성이 이렇게 돼 있어. 제일 앞에는 화법이라고 해서 1부터 한 13까지 화법에 관한 거 쭉 나와 있고 그리고 뒤로 좀 넘어가면 화법 5까지 쌤이 실어놨습니다. 5를 넘어가면 밑에 이 페이지를 못 적었어. 101페이지라고 나와 있거든. 그 다음에는 장문만 구성된 내용이 또 쭉 한 13개 정도가 나와 있어. 그리고 뒤로 또 쭉 넘어가면 170페이지라고 돼 있는 부분에서 화법과 장문 통합된 형태가 또 13개 정도 쭉 나와 있다고 보면 돼. 되지? 이렇게 해서 문제가 11개로 구성이 될 겁니다. 그러면 걔네들 풀어보는 요령을 오늘 좀 하나하나 가보도록 할게. 그래서 이거는 책 필요 없이 그냥 듣기만 해도 되고요. 필기하고 싶으면 그냥 해. 뭐 외우라는 얘기는 아니야. 자, 그러면 우리 가장 처음에 1번부터 3번까지는 화법, 말하기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고 그리고 1번, 3번은 보통 1대 다의 말하기로 구성이 됩니다. 패턴이 있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야. 자, 그래서 가장 처음에 나오는 것들은 보통은 발표, 한 사람이 나와서 모든 사람한테 얘기하는 그리고 비슷한 거 강연, 그 다음에 또 연설하는 내용, 한 사람이 모든 사람한테 뭔가를 전달하는 안내와 같은 내용이 제일 첫 번째 문제에 나와 있을 거야. 그러면은 1대 다의 말하기에서 어떤 식으로 문제가 구성될 거냐면 일단 말하는 사람인 발표자의 입장에서 문제를 하나 낼 겁니다. 발표자의 말하기 방식에 대해서. 그래서 이것도 뒤에서 꼼꼼하게 갈게.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어디서 나오냐면 듣는 사람, 청중의 입장에서 문제가 하나가 나올 거야. 그리고 나서 한 문제는 얘네 둘이 서로 주고받은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내용에 대한 문제가 나오겠지. 이렇게 세 문제가 구성된다고 보면 돼. 자, 그랬을 때 뒤로 넘어가 보면 발표자 입장에서는 어떤 문제를 내는지 먼저 보고 가도록 할게. 봐봐.
일단 발표자의 말하기 방식이나 계획에 대한 게 무조건 1번에 나올 거야. 그리고 이거는 너네들이 이제 3학년 됐으니까 진짜 많이 본 그런 선지라고 생각을 해야 돼. 예를 들면 이 사람이 발표를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여러분들 앞에 있는 시각 자료를 한번 보시죠 하면서 시각 자료를 보여주며 라는 가로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보고 얘가 어떤 말하기 방식을 썼지? 관련된 자료를 활용해서 발표를 했구나. 이런 거 그냥 캐치해주는 그런 문제가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얘의 요령은 그 1번 문제에 대한 선지가 한 30개 정도밖에 없는 것 같아. 계속 돌려 씁니다. 다 되게 본 적 있는 것걸? 관련된 자료를 사용했다. 질문의 방식을 사용했다. 비언어적 표현을 사용했다. 경험을 들어서 주제를 밝히면서 마지막 뭐 전문가의 말을 인용하여 봤던 내용들이 계속 바뀌어 나타나니까 그럼 너네들이 1번 문제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그 말하기 방식만 캐치하면 돼. 그래서 그 긴 글에서 이 사람이 뭐 손으로 가리키며 하면 비언어적인 거 썼네? 체크하면서 그냥 1번 문제 풀어주면 되니까 결국 얘는 한 15초 만에 풀어야 되는 문제가 되는 거겠지. 되겠지? 그래서 너네들이 뭐 해야 돼? 이런 패턴을 바로바로 캐치하면서 생각하는 연습만 좀 해주시면 돼요. 되겠죠? 1번은 요래. 그리고 나서 이제 3번은 아까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 문제를 낸다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도 문제를 낸다고 했어. 그 문제 형식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 발표를 듣고 보인 청중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란 걸 말해. 그래서 맨날 얘기하는 거 보면 A의 반응. 나도 비 오는 날에 그런 적이 있었어. 그럼 너네들 머릿속에 뭘 떠올려야 되냐면 얘는 발표를 듣고 지 경험을 얘기하네? 머릿속에 떠올리면 돼요. 그럼 문제에서 바로 그런 문제가 나와. 학생 1은 자기의 경험과 연관시켜서 해석하고 있다. 너무 당연한 내용들이 나온다는 거야. 그러니 이런 반응을 보고 머릿속에 너네들이 갈무리를 해주면 돼요. 뭐를 하고 있구나 라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하기. 그리고 또 어떤 유형이 있냐면 비가 오면 이런 것들이 생기는 이유가 뭘까? 그럼 이게 문제로는 어떻게 나오냐면 발표 내용에 대한 궁금증을 드러내며 이런 식으로 선지가 구성이 돼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자, 다양한 기능에 대해 알게 되어 좋았어. 이거는 어떤 식으로 바뀌어 나타나냐면 발표 내용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라는 선지로 그냥 정리가 돼서 나오는 거니까 얘도 문제 푸는 시간은 엄청나게 줄어들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패턴이 있다는 걸 계속 보여주는 거야. 이따가도 확인할게요. 자, 그리고 나서 쌤이 한 가지 더 써놓은 게 뭐냐면 요새 경향은 이게 너무 쉬우니까 살짝 바꿔. 요거는 좀 구체적으로 볼게. 어떤 발표를 보고 난 뒤에 보기에 발표자가 답변한 게 있어. 청중이 어떤 질문을 던진 다음에 이렇게 답변을 했어. 그리고 나서 어떤 답변을 하냐면 A 인형은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요. B 인형은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이런 것으로 보아서 아마 인형에는 민족의 소망이 반영된 것이 아닐까요? 라는 답변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물어보는 건 그럼 이런 답변을 했으니까 청중이 어떤 질문 했는데? 라고 물어볼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청중의 반응을 약간 조금 틀을 바꿔서 나오는 게 요즘의 경향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청중은 뭐라고 질문했게? 라고 하면 선지 중에 인형의 의미를 담는 거 그 사람들과 어떤 관련이 있는데요? 라고 이어주는 문제가 요새 경향으로 많이 나온다는 거. 그래도 결론적으로는 3번은 청중의 반응이니까 글을 꼼꼼하게 읽지 않아도 이것도 풀 수 있는 내용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뛰어넘었던 2번 아까 둘이 왔다 갔다 했던 그 메시지를 보라고 했었지. 근데 그 메시지는 결국 내용 일치 문제야. 근데 여기서도 생각을 해야 되는 게 그러니까 발표를 하는데 보통 원자력이 이루어지는 그 구동 방식과 그 원리에 대해서 발표를 하겠다. 이런 소재를 잘 가지고 오지 않아요. 니네들이 말할 때도 잘 안 써먹는 주제들이잖아. 그러니까 내용 자체는 쉬우니까 형식에 조금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를 생각을 해주고 그래서 한번 쭉 읽고 내려올 때 그냥 머릿속으로 제발 좀 뭐랄까 누르면서 읽어봐야 돼. 여기서 얘가 이런 말을 하네? 여기서 주제를 말했네?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하면서 내려오면 된다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것도 요즘 경향으로 나오는 건데 발표자가 청중에게 전달한 내용 일치에 대한 거면서 중간에 화면, 시각자료, 화면 이런 거 갖다 주고 이 화면에 대한 어떤 내용을 얘가 여기서 말을 했느냐 하는 유형들이 되게 많아요. 그럼 이따가도 연습을 해보겠지만 이런 거 나올 때는 화면 메모치고 그 맥락 정도 보고 바로 문제로 가면 되는 거 결국에는 내용 일치 문제라는 것까지 봐주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 1번에서 3번까지 쌤하고 이거를 굳이 뜯어본 이유는 뭐냐면 시간을 줄이려면 요령을 알면 돼. 그러니까 나중에 쌤이 너네들한테 이따가 막 풀어보라고 할 거거든. 그때 그런 모습들이 나와요. 막 어떤 애는
이 지문을 가지고 되게 꼼꼼하게 막 읽어 나갔다가 이 문제를 보고 다시 돌아왔다가 다시 읽었다가 돌아왔다가 벌써 첫 번째 문제에서 막 5분을 쓰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 안 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1번에는 항상 이런 문제가 나와. 3번에서는 이런 문제가 나와. 이런 형식을 알고 있으면 문제를 좀 뛰어넘어야 되는 부분은 빠르게 할 수 있잖아. 속도 줄이기 위해서는 이런 패턴이나 요령 같은 걸 좀 알고는 있어야 된다는 거야. 되겠지? 되겠지. 자, 그리고 앞에 있는 이론 먼저 좀 설명을 하고 있다가 실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 앞에까지는 이해가 되기는 해? 이해돼요? 아니면 바로 실전부터 한번 볼래? 쌤이랑 같이 한번 볼까? 그럼 책 한번 보자. 얘들아, 되게 화작이 이런 수업이기는 해. 약간 어쩌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긴 하거든. 그래도 정신을 좀 잡아봐. 자, 그러면 우리 첫 장 딱 펴보고 이거는 쌤이랑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일단 문제가 2개밖에 없는 거 보니까 약간 변형된 모양이야. 원래는 3개가 정상이야. 그리고 우리 문제에 진행된 안내의 일부이다라고 나와 있지. 그럼 안내에다가 동그라미 쳐줘. 안내는 한 사람이 여러 명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1대 다의 말하기가 실제로 나온 거 확인할 수 있고. 자, 그리고 얘들아, 한 장 뒤로 넘어가서 1번 문제 한번 볼래? 방금 쌤 설명한 거 그대로 나왔는지. 자, 1번. 다음은 안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떠올린 생각이야. 그럼 이거를 안내하는 사람 입장에서 얘기한 거 맞지? 1의 입장에서 얘기한 거기 때문에 아까 우리 얘기한 패턴이 그대로 나왔다는 거 알 수 있고. 그리고 나서 얘들아,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간단하게만 볼게. 앞에서는 우리 기억, 이 감상이 어떤 점에 대해서 소개해야겠어. 그리고 니은은 질문 형식으로 시작하자. 그 다음에 디귿은 학생들의 반응을 살펴보자. 그 다음에 리을은 대상을 활용해서 뭔가를 설명해보자. 그리고 미음은 비유적인 걸 사용해보자. 이게 뭐냐면 쌤이 아까 얘기했던 이거야, 이거. 이거를 다른 방식으로 표현했던 것 뿐이야. 패턴이 그대로 나와 있다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쌤이 이거 먼저 보고 가는 이유는 패턴을 확인해서인 것 뿐이지 나는 실제로 볼 때 이거 안 봐 먼저. 알겠지? 순서 그냥 보여주는 것 뿐이야, 패턴을. 그리고 나서 2번 문제로 가면 봐봐. 다음은 두 학생이 위 안내를 들으며 쓴 메모래. 그럼 우리 아까 말한 것처럼 청중의 반응 맞지? 이 사람의 반응이 어떤지 밑에 거만 살짝 보자, 얘들아. 봐봐. 학생 1. 세잔의 미술사적 의. 이런 데 영향을 줬대. 이런 거 필기했대. 그리고 이거는 밑줄 그어볼래? 지난 미술 시간에 이거 밑줄 하나 그어주고. 얘들아, 이거 뭔데? 그치, 나의 경험과 연관지어서 보여준다는 그 패턴이 또 나와 있네. 그리고 나서 3번째 점 볼게. 이러이러한 점에서 세잔의 미술은 독창적임. 얘들아, 독창적임이라는 평가는 무슨 평가? 긍정적인 평가잖아. 옆에다 플러스 하나 해줘. 그리고 학생 2도 한번 볼게. 학생 2도 봐봐. 세잔 미술이 이러이러한 점에서 이런 원리로 사물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담아내려 했다. 정리한 것 같아요. 그리고 2번째, 세잔의 다른 정물화 밑줄 하나 그어주고. 그리고 바로 밑에 나타나 있을까? 밑줄 하나 그어주고. 그럼 이거 의문 드러내는 거 맞지? 새로운 내용에 대한 의문을 드러내고 있고. 그리고 3번째 점으로 가면 이러이러한 것을 그림으로 나타냈다는 것이 좋았음. 이건 무슨 평가? 긍정적 평가. 여기다 플러스 해주세요. 자, 그리고 앞에 있는 거 안 읽었는데 풀 수 있다? 답으로 한번 가볼래, 그냥? 봐봐. 1번. 세잔은 학생 1은 자신의 경험과 관련 지었지, 아까. 지난 시간에 라고 했으니까 맞는 말. 그리고 학생 2는 이 미술의 특징이 다른 작품에 적용되고 있는지 의문했으니까 맞는 말이고. 그리고 3번으로 가면 학생 1, 학생 2 모두 다른 미술가의 공통점에 주목하고 있군. 다른 미술가 얘기한 적 없잖아. 그럼 답은 3번이네. 됐지? 그리고 4번도 둘 다 특징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군. 아까 우리 플러스 했지? 그리고 마지막 미술사의 측면에서 포착하고 있군. 그러면 여기서 나오지 않았던 첫 번째 점들이 결국 미술사에서 판단을 한 거네.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쌤이 아까 빨리 풀 수 있다고 얘기한 이유가 뭐냐면 심지어 글도 안 읽고 풀 수 있어. 왜냐면 패턴이 정해져 있거든. 됐지? 요거 하나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나서 우리 글 앞으로 좀 가볼래? 앞으로 가서 첫 번째 문제 풀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쌤이랑 같이 좀 한번 읽어볼게요. 이따가는 너네들이 읽으라고 할게. 조금만 더 버텨봐. 자, 먼저 안녕하세요 땡땡 여러분. 저는 세잔의 향기 전시회를 열고요. 와줘서 감사하대. 그리고 오늘은 제가 여러분과 함께 주요 작품들을 살펴보면서 미술 세계에 대해서 안내를 해줄 거래. 그리고 미술 작품은 쉽게 직접 만나는 건 쉽지 않대. 그치만 미술 작품 감상은 여기는 좀 묶어주자. 왜 묶어주는지 설명할게요.
이런 감상은 삶을 풍요롭게 하고 일상을 잊고 세계로 여행을 떠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닫아주시고요. 그럼 얘들아, 이렇게 묶어놨던 부분이 뭔데? 1번 문제기도 한데, 근데 우리 문제를 안 봤다고 쳤을 때 딱 이거 읽었을 때 지금 뭘 나타내는 부분이야? 설명하면서 감상의 의지, 가치를 얘기하고 있잖아. 옆에다 의라고 해줘. 그래서 쌤이 아까 눌러 읽으라고 한 게 뭐냐면 이 글에 빠지지 말고요. 얘는 지금 감상의 좋은 점을 말하고 시작하네? 이런 생각을 하고 읽으면 1번 문제를 엄청 빨리 풀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좀 더 가볼게. 그리고 이번 전시의 주인공은 이런 화가고요. 현대 회화가 추상으로 나아가는데 영향을 줬고요. 그러면 빠져볼까? 이쪽으로 와라. 자, 그리고 나서 여기 그림을 보면 무엇을 그린 것 같은가요? 요에다가 동그라미 쳐야 되지. 그리고 머릿속에 뭘 떠올려야 돼? 청중에게 질문을 던지며 이거 머릿속에 떠올려줘야지. 질문의 방식을 쓰네. 그리고 이 그림은 생트 빅투아르산 요거 네모 하나 쳐주시고요. 만약에 내용 일치 문제가 있다면 그림에 대한 문제였을 것 같아서 중요한 소재는 표시를 좀 하는 거. 그리고 나서 이 그림은 포인트는 얘들아 다음 줄에 단순하게 밑줄 하나 그어주고 그럼 머릿속에 이 그림은 단순한가 보다. 그리고 바로 옆에 보니까 질문을 한 다음에 동그라미 칩니다. 반응. 학생들의 반응을 살피고 있구나. 이 생각을 머릿속에서 그냥 하면 된다는 거야. 그리고 세자는 빛의 조건에 따른 표면의 세기의 형태나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밑줄 본질적인 형태, 키워드들은 밑줄을 그어놔야 돼. 그러니까 비문학 못하는 친구들은 아마 이 글도 그냥 대강 읽었을 거야. 포인트는 잡아주셔야 돼요. 자, 그는 삼각, 사각, 원형과 같은 가장 기본적인 형상들에서 모든 외양이 분열됐고 그래서 세자는 자연의 모습을 원통, 원뿔과 같은 밑줄, 기하학적 형태, 포인트들만 잡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산과 나무도 그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대상의 본질을 담아내려는 기하학적 조형 원리를 통해서 이해와 인식을 투영하고자 한 시도는 세잔 이전의 그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거였어. 그리고 자연의 모습을 재구성하려던 그 경향은 또 밑줄 그어야 되죠. 피카소와 브라크의 미술에도 영향을 미쳤대. 다른 화가와의 연관성도 얘기했구나 라는 거 머릿속으로 떠올렸으면 됐고요. 그리고 또 이것도 특이했지. 혹시 이해하기가 좀 어려우신가요? 그럼 머릿속에 청중의 수준을 고려하고 있네? 이 정도도 또 같이 생각을 해줬으면 됐어. 자, 그리고 언제든 질문해주세요. 다음 그림을 만나러 갈게요. 자, 그리고 넘어가니까 이 그림 보면은 흔히 볼 수 있는 사물들 그려져 있지요? 습관처럼 요에다가 동그라미 쳐줘. 그럼 또다시 질문의 형식을 자꾸 쓰고 있다는 거 확인하면 되고 그리고 또 네모, 사과가 있는 정물 내용 일치가 있었다면 각각에 대해서 물어봤을 거야. 그리고 두 줄 내려가면 이 그림에는 밑줄 독창적인 생각 그리고 세자는 모든 사물은 모두 가치를 가진다라는 밑줄 등가치적 사고 이런 것들을 중시했으니까 포인트인 것뿐이야. 자, 그리고 나서 이를 위해 그는 탁자 위에 여러 물체가 서로 관계를 맺고 있는지에 관찰해서 각자의 존재감을 조화롭게 표현을 했대. 이것도 밑줄 그으면 되겠다 얘들아. 존재감을 조화롭게. 그리고 이러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매우 세심하게 대상을 배치했는데요. 그렇게 하면서도 요거는 중요하네. 의도적으로 회화적 공간을 밑줄 왜곡하고 불안정한 각도 이런 식으로도 드러냈대. 그리고 어쩌고 저쩌고 결국 하고 싶은 말은 두 줄 바로 밑으로 내려가면 역동감과 긴장감 이런 목적을 통해서 이런 걸 줬대. 그럼 얘들아 방금 밑줄 그은 건 왜 그은 거냐면 내용 일치 때문에 한 거야. 내용이 중요해서. 그리고 나서 이제 1번 문제로 가면요. 그럼 우리가 표시를 하고 머릿속으로 한번 눌렀다는 거 생각을 하고 그냥 보는 거야. 1. 미술작품 감상 아까 얘기했지. 그러니까 기억 맞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질문 형식으로 시작했지. 아까부터 계속 맞는 거. 그리고 학생들 반응 어렵지 않은가요? 라고 얘기했지. 3번도 맞는 거. 그리고 나서 작품 속의 대상을 활용하여 계속 작품 얘기하면서 얘기했잖아. 그치? 맞는 말. 그리고 작품의 중요한 특징 보여주는 비유적 표현 이런 거 한번 누른 적이 없는 것 같아? 그럼 답은 5번이지. 됐지? 그래서 되게 간단하게 이게 사실은 쌤이랑 읽어서 오래 걸리는 거지. 너네들이 그냥 읽었다면 나 이거 시간 제고했을 때 2분 20 몇 초가 걸렸거든. 되게 빠르게 풀 수 있었던 겨. 거기다가 내용 일치 하나 집어넣었다 하더라도 3분은 넘지 않는 시간에서 빠르게 정확하게 읽는 방법 1번에서 3번 패턴이라는 것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일단 감이 살짝 와. 읽으면서 머릿속으로 눌러야 되는 건 내용이 아니라 이런 방식으로 했구나를 생각하는 거. 됐죠? 그럼 1번, 3번에 대한 패턴은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뒤로 좀 넘어가서 4번에서
근데 요것도 그냥 앞에 보면 돼. 이것도 이따가 풀어보면서 같이 보기는 할 건데 4에서 7번은 보통 화법이랑 작문이랑 통합된 게 많이 나와. 그리고 우리 책에서는 170페이지에 이게 좀 나와 있기는 하더라고. 근데 얘들 경향도 되게 비슷해. 나오던 것들이 나와요. 쉽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첫 번째, 화법은 말하기야. 근데 어떤 말하기 소재를 주로 가지고 오냐면 인터뷰나 1대1로 대화하는 인터뷰나 대화 혹은 토의 같은 것들, 회의 같은 것들이 앞부분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런 글을 쓰는 유형이 많이 나와. 그리고 여기서는 4에서 7이니까 4문제 맞지? 2개를 합쳐놨다는 건 앞에 2문제, 뒤에 2문제를 주겠다는 거 항상 패턴이 이렇게 나온다는 것도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이 부분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돼. 자기들끼리 얘기한 걸 바탕으로 글을 썼다며. 그럼 앞에 있는 내용하고 뒤에 있는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이겠지. 그러면 여러 번 읽거나 문제를 막 되게 내용을 깊게 갈 필요는 없어요. 했던 말을 다시 한번 해주니까. 됐죠? 그러면 문제는 어디서 나오냐면 여기서 말했는데 빠졌거나 여기서 말하지 않았는데 들어갔거나 하는 부분들이 일단 출제 요소가 된다는 거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면 되지. 여기서도 패턴이 있다는 거. 자, 그리고 여기서 쌤 방금 말한 거 반복된 거, 그 다음에 또 반복되는 거기 때문에 노력하지 않아도 내용 파악은 쉬워. 없어지거나 새로 들어간 것만 좀 초점을 맞춰주면 되는 거. 그치만 어쨌든 아까 본 것보다는 내용이 훨씬 더 깁니다. 어떤 경우에는 아예 한 페이지에 이게 실려있는 경우가 되게 많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의 방법은 패턴 읽기보다는 끊어 읽기를 해야 된다는 거 먼저 설명을 하고 또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 자, 그래서 이런 애들은 약간 이런 식으로 나와. 아까 4에서 7번까지 4문제 중에 앞에 2문제는 화법입니다. 대화든지 토의든지 화법이니까 말하기에 초점을 둬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밑에 있는 이런 내용들을 보면 자, 진행자가 말합니다. 이것도 한 번씩 간단하게 볼게. 실제 기출이야. 산림치유에 대해 알아보고자 누군가를 모셨어. 안녕하세요. 했더니 진행자가 시청자들에게 이런 것 좀 소개해줘. 했더니 산림치유란 이런 것들을 의미해. 그럼 너네들이 뭘 해야 되냐면 이 지도사는 그 주제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 있구나. 아까 우리 화법에서 했던 누르는 걸 여기서 한 번 더 하는 거야. 왜냐면 화법에 대한 문제니까. 되지? 기니까 그렇게 하는 거. 그리고 산림치유연가 이런 거에서는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해. 그리고 사례를 보여준대. 그럼 너네들 뭐 해야 돼? 사례를 사용하구나 눌러주면서 읽으면 된다고요. 됐지? 그리고 동영상을 제시했으니까 또 뭐라고 생각하면 돼? 어떤 시각 자료를 사용했구나 생각하면 되는 거고. 그지?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귀 기울여 보면 마음이 편안해진대. 그랬더니 이제 진행자는 진짜 실감 난다 라고 긍정적인 어떤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것도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근데 중장년층이 이런 거 좋아한다고 일반적으로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러니 해가지고 보통의 통념과 다른 내용을 질문하고 있네 라는 그런 식으로 다시 한번 눌러주시면 되고, 그랬더니 얘가 아니야, 청소년부터 노년층까지 더 폭넓어. 그리고 청소년한테 얘네들 대상으로 인기가 많다라고 답변을 해줘요. 그리고 나서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을 하고 있네. 아까 화법했던 거랑 똑같이 그냥 그 방식에 대해서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얘들아, 이것도 되게 당연한 건데 말하기니까 우리가 실제로 말할 내용을 얘기하는 겨. 그러니까 너네들이 이해 못할 내용은 없습니다. 일단 내용이 쉽다는 걸 해가지고 그 패턴들을 자꾸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거 봐주셔야 돼. 자, 그리고 나서 뒤로 넘어가서 실제 문제를 보면은 봐봐. 첫 번째 문제. 진행자와 지도자의 의사소통 태도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실제 문제가 나왔어. 그랬을 때 이 안에 있는 선지들을 보니까 지도자는 진행자의 요구에 맞게 내용을 설명한다. 아까 질문한 거에 대해서 요구한 거에 대해서 대답하고 있으니까 이 형식도 맞고, 아까 눌러준 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야. 그리고 지도자의 답변에 자신의 의견을 덧붙이고 있다. 우리 아까 읽었을 때 우리 긍정적인 평가했잖아. 실감적이다 라고 얘기했던 거. 그치? 그리고 여기서도 추가 정보 요청하는 거에 대해서 질문했다. 아까 우리 뭐 질문의 형식을 통해 다시 한번 떠올려준 거 여기서 체크하면 되고요. 그러니까 너네들이 이까지 봤을 때는 1번, 3번과 똑같다라는 걸 그냥 알아두시면 된다고. 자, 그리고 나서 여기 써놨지.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이제 얘네들이 끊어 읽으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쌤이 편집을 하기 귀찮아서 이렇게 가지고 오기는 했지만 통으로 보면 약간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이 지도자가 진행자랑 같이 한 요 정도 한 걸
A라고 얘기를 하고 그 밑에서도 어떤 대화를 하겠지. 그 부분을 이렇게 묶어놓고 B라고 얘기를 해. 그러면 너네들이 이렇게 읽는 친구들이 있더라고. 아주 길거든. 쭉 읽고 난 뒤에 문제를 풀러가. 그럼 너네들이 어떻게 하냐? 읽었으니까 문제로 갔는데 헷갈려. 다시 올라가서 다시 찾느라고 시간을 또 낭비해. 그럼 결국 여기서 시간 문제라고 하는 게 읽은 걸 또 읽고 왔다 갔다 하니까 많이 이렇게 소모되는 그런 시간을 어떻게 줄일 수 있냐? 쭉 읽고 A라고 묶어놨지? 그러면 A까지 읽고 끊어서 문제를 풀러 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문제를 풀었어. 그리고 이제 밑으로 B라고 쭉 나와 있는 부분 다 읽고 끊고 이제 이거 가지고 문제 풀러 가면 돼. 그리고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면 사실 A랑 B에 대한 문제를 이렇게 풀었잖아? 그리고 나서 A, B에 대한 문제가 안 나와. 그러니까 뒤에서 그냥 다 해결을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올 때마다 순간순간적으로 얘네들을 풀어주면 시간이 엄청나게 줄어든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지. 그래서 쌤이 이 4에서 7까지에서 가장 중요한 건 끊어 읽으라는 얘기야. 끊어읽기. 나오는 대로 처리를 해달라고 하는 거. 그래서 밑에 있는 거 보면 A와 B의 담화에 대한 설명으로 그럼 이 안에서 A, 학생 1은 학생 2의 말에 동의하여 어떻게 말하는지 화법에 대한 거 얘기하면서도 이거를 다 읽고 가면 결국에는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끊어 읽으면서 가면 빨리빨리 풀 수 있다는 것까지 확인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4에서 7, 그 중에서 4, 5 화법에 해당하는 건 끊어 읽는 게 중요한 거. 이까지 얘들아 어렵지는 않지? 패턴을 자꾸 생각을 좀 해줘. 자, 그래서 정리 진짜 나 너무 꼼꼼하게 났네. 그래서 요거는 쌤의 스타일이라서 끊어 읽는 거지만 보면 또 그런 애들도 있어. 통째로 다 읽고 푸는 애들이 있더라고. 근데 그런 애들은 기억력, 이해력, 뭐 집중력 다 좋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 같아. 근데 나는 그게 안 돼서 끊어 읽습니다. 됐죠? 그래서 그게 조금 자기도 본인도 안 될 것 같으면 밑에 있는 방식을 좀 따라주면 좋을 것 같아. 자, 그리고 힘들지만 조금만 버텨. 죽겠네, 죽겠어. 자, 그리고 나서 4에서 7 중에 2가지가 화법이라면 2가지는 장문입니다. 그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장문은 쓰는 거야, 쓰는 거. 그럼 여기서도 문제는 항상 고정됐어. 왜냐? 장문은 쓰기 전과 중과 후라는 과정에서 문제를 하나씩 낼 거거든. 근데 뭐 3개 중에 1가지는 빠질 수가 있겠지. 일단 첫 번째, 글 쓰기 전에 뭘 하는지를 생각하면 돼. 그럼 우리 글 바로 쓰기 전에 뭐부터 해야 돼? 마음가짐 또 미리 쓰기 전에 뭐? 쓰기 전에 해야 되는 거. 초안하기 전에 쓰는 거. 아니 해야 되는 거. 생각을 해야 돼. 다시 말해 계획을 해야지. 뭐에 대해 쓸지 어떻게 자료를 모을지. 그래서 쓰기 전 계획에 대한 계획 단계에 대한 문제가 나올 겁니다. 무조건 그렇게 될 거야. 되겠지? 그리고 쓰기 중은 문제 낼 수가 없어. 쓰는 도중에 글을 어떻게 우리가 문제를 내니 이미 쓰여진 걸 가지고 보니까. 근데 다 쓰고 난 뒤에는 뭐 해야 돼? 출제하면 안 되잖아 바로. 뭐 해야 돼? 검토해야지. 그치? 그래서 고쳐쓰기 측면에서 문제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 그러면 2문제 계획하기 단계에서 하나, 고쳐쓰기 단계에서 하나 이렇게가 무조건 나와요. 고정된 형식이 있다는 거야. 자, 그랬을 때 이렇게 쌤 작게 나왔지만 다시 한 번만 좀 강조를 할게. 아까 말한 것처럼 얘기했던 걸 받아 적는 부분이야. 그러면은 했던 말들을 가지고 또 쓰는 거기 때문에 달라지거나 추가되거나 빠진 내용이 뭔지를 본다는 거. 자, 그리고 얘는 좀 넘어갈게. 그리고 나서 이제 2번째로 여기서 또 자주 쓰는 방식이 뭐냐면 마지막 부분, 이건 내신에서도 많이 봤을 거야. 글을 아까 그 토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글을 쫙 써놓고 난 뒤에 여기 빵꾸를 빵 뚫어놔. 그리고 A라고 해놔. 그리고 이 마지막 문단을 어떻게 쓸 건데? 라고 물어보는 문제가 나와요. 그랬을 때 보통 조건을 줄게. 여기다가 그 주제를 포함해가지고 대구법을 사용하여 독자의 조건까지 고려해서 서리적 표현으로 마무리해볼래? 하고 1, 2, 3, 4, 5 이거 충족하는 문제 하라는 것도 나올 거고. 그리고 이거를 살짝 변형해가지고 원래는 이렇게 썼어. 원래는 A라고 썼어. 근데 그 문제로 가면은 B로 바꿔놨대. 그리고 그 B로 바꾼 이유는 선생님의 조언을 듣고 이렇게 바꾼 거래. 그럼 선생님이 어떤 조언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바꿨는지 그 조건을 찾으라고 하는 거. 그런 문제들이 나온다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에서 여기서도 물어보는 건 글 쓰기 전에 얘 어떤 계획했는지, 어떤 건 반영하고 어떤 건 빼자 이런 거 생각했는지. 2번째, 다 쓰고 난 뒤에 마지막 문단 어떻게 고쳐 쓸 건지에 대한 문제가 나온다는 것도 확인하시면 돼요. 됐죠? 그럼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볼래?
쌤이랑 같이 확인 좀 하고 넘어가자. 자, 그럼 페이지 170페이지로 한번 가볼게요. 170. 당연한 소리 하는 것 같아서 좀 미안하네. 근데 쌤은 아까 우리 1번에서 3번은 바로 문제 안 보고 들어가거든? 근데 나는 4에서 7은 문제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문제를 먼저 보기는 해. 그래서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 자, 첫 번째 1번. 다음은 이 작품에 연우가 나올 건데 가에 참여하기 전에 떠올린 생각이래. 그래서 기억과 미음 중에 확인할 수 없는 것을 찾으라고 하네. 그럼 너네들이 이거 보고 뭘 생각해야 되냐면 연우에다가 동그라미 하나 쳐줘. 왜냐면 가 읽을 때 연우에 집중해야지. 연우의 말하기 방식을 찾으라고 하는 거니까 화법 1인데 연우에 초점 맞추는 거야. 자, 그리고 밑에 있는 애들아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한번 볼래? 이거 화법 1번이랑 똑같아. 봐봐. 기사 소재부터 결정하자. 그 다음 방향을 결정하자. 그 다음 눈길 끌 수 있는 걸 작성할 방법을 논의하자. 지면 배치에 대해서 논의하자. 그 다음에 질문을 하자. 아까 우리 얘기했던 그 패턴들이 쭉 나오는 거잖아. 근데 연우에만 초점을 맞춰두면 된다는 거 확인을 하고, 그리고 2번으로 가면 2번. 다음은 가를 반영해서 나를 작성할 건데 여기에 반영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럼 벌써 문제에서 뭐가 나와? 계획이라는 말이 나오잖아. 그럼 장문에서 계획에 대한 거 나온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겠네. 그리고 눈을 살짝 내려보면 표제와 부제는 이런 거, 전문은 이런 거, 본문 2문단, 3문단, 4문단이라고 얘기했지. 그럼 너네들이 뭘 해야 되냐면 나를 읽고 나서 표제, 부제까지 읽고 이 문제를 풀러오고요. 그 다음에 전문을 읽고 이 문제를 풀러오고요. 그 다음에 2문단을 읽고 풀러오고요. 3문단 읽고 풀러오고요. 4문단 읽고 풀러오시면 돼요. 끊어 읽으면서 바로바로 확인을 하라는 거야. 근데 이거를 바로바로 안 하면 어떻게 하냐면 이걸 다 읽어.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문제도 풀고 그 다음에 일로 왔어. 근데 기억이 나겠니? 또 다시 돌아가겠지. 그러니까 끊어 읽으라는 문제를 아예 문제 자체에서 너네들한테 주고 있다는 것도 확인을 하시면 돼요. 됐죠? 그리고 나서 밑에 있는 3 보면 아까 얘기했던 끊어 읽기 맞지? A랑 B랑 이렇게 나눠 있으면 A 읽고 끊고 B 읽고 끊어서 이것도 바로바로 확인해라 라는 부분. 됐나요? 자, 그리고 뒤에 문제가 또 있나? 4번이 있네. 4번. 4번을 보면 우리 이때까지 얘기했던 거 연우 말하기 나왔고 AB 말하기 방식 끊어 읽는 거 나왔고 그리고 계획하기 나왔어. 뭐 안 나왔어? 고쳐 쓰기 안 나왔네. 그리고 보니까 추가로 취재한 내용이래. 내용이 부족하니까 추가로 취재한 거 맞지? 그럼 고쳐 쓰기 검토하는 단계의 문제도 여기 나와 있다는 거 확인하시면 되죠. 됐나요? 그래서 문제가 얘들아 이게 이걸 보고 쌤이 이렇게 정리를 한 게 아니라 모든 문제가 이렇게 생겼다는 걸 알면 문제 접근하는 게 굉장히 쉬워져. 풀면서도 그 제일 처음에 너네들이 모의고사 실전에서 느끼는 건 아 시간 없는데 막 집중 안 되고 붕 떠 있고 어떡하지 어려우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할 텐데 이미 이런 걸 알고 있으면 아 이 다음 문제 뻔하게 이런 거 나오겠지. 마음가짐이 달라지면 집중력도 달라지고 긴장감도 달라질 거야.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명확하게 해놔야지 더욱더 빠르고 정확하게 읽을 수 있다고. 되겠죠? 그러면 얘들아 요거까지만 같이 한번 보고 쉬었다 갈 테니까 좀만 더 고생해. 고생하는 거 맞아. 힘내 힘내. 자, 그러면 170쪽 문제를 먼저 확인했으니까 끊어 읽으면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윗부분에 있는 글부터 보면 가는 학교 신문의 시를 기사문을 작성하기 위한 회의야. 그럼 회의에다가 동그라미 치고 화법 맞지? 토이랑 똑같은 그런 화법. 그리고 나는 가에 따라 작성한 기사문 동그라미 쳐주고 화작 통합이라는 거 확인했으니 갈 겁니다. 근데 얘들아 문제 봤으니까 우리 연우에 초점 맞춰야 된다는 거는 계속 생각을 해야 돼. 자, 읽어보면 연우. 이번 신문 특집 기사는 어떤 내용으로 할까? 일단 어떤 내용 동그라미 쳐주고 어떤 내용? 나는 봄에 실시했던 체육대회 기사를 쓰고 싶어 했더니 다윤이가 왜? 왜에다가 동그라미 쳐주고 이유를 물어봤다. 머릿속으로 떠올려야 되는 거지. 왜냐면 내가 참여했던 행사 중에서 가장 즐거웠거든. 그랬더니 다윤이가 그렇구나. 근데 특집 기사라는 이름에 어울리려면 어떤 기사가 실려야 할까? 아무래도 요거는 밑줄이겠지. 의미가 깊으면서도 학생들이 관심을 가장 많이 가졌던 일. 그럼 여기서 너네들이 눈치채야 되는 게 뭐냐면 처음에는 즐거운 일을 쓰고 싶다가 이런 식으로 써야 된다라는 걸 바꾼 어떤 태도를 보였어. 근데 그 계기가 뭐냐면 다윤이의 질문이었지. 됐지? 그냥 읽지 말고 얘들아 생각을 하면서 좀 읽어야 돼. 자, 그래서 이런 걸 소재로 하는 게 어떨까? 라고 했더니 진경이가
그러면 다음 달 말에 실시한 요거는 밑줄 땡땡고가 다시 쓰는 독립운동사 발표회. 그리고 그 이유는 반응도 좋았고 뜻이 깊었거든. 그랬더니 다윤이가 그래 타 학교 학생들도 참여해서 뿌듯해 하더라고. 이런 기사를 실으면 우리 자랑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너네들이 머릿속에 떠올려줘야 되는 건 뭐냐? 다윤이는 진경이의 말에 동의하고 있다. 이거를 좀 떠올려 주시면 돼요. 되게 간단하더라 패턴은. 자, 그랬더니 이제 또 중요한 연우. 그래 소재는 그걸로 하자. 소재 얘기 됐고, 그리고 이번에는 좀 더 이거는 밑줄이지 친구들의 관심을 끌 수 있게 얘가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도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작년에 보면 열심히 썼던 기사를 많이 읽지 않아서 안타까웠어 까지 말했어요. 근데 계속 읽지 말고 끊어 읽어야지 얘들아. 그리고 멈추고 우리 뒤로 한번 넘어가도록 할게. 자, 3번입니다 3번 A부터 확인을 해보자. 3번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일단 1번 A에서 다윤이의 질문은 연우가 다른 관점으로 생각하는 계기를 만들고 있고, 연우는 그래서 그 소재 바꾼 거 맞지? 그럼 1번 답이네? 끝. 그죠? 너무 간단하지? 근데 이거를 다 읽고 돌아왔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시간을 뺏기겠어? 자, 그리고 나서 얘들아 2번도 한번 눈으로 확인만 하면 되잖아. 연우는 진경의 지지를 받으면서 처음 생각한 대로 아니지 입장 바꿨다고 우리가 머릿속에 눌러놨는데 이거 답하면 안 되지. 제끼면 되고요. 그리고 다시 돌아가지 말고 1번도 보고 가면 좋았잖아. 1번 기사의 소재부터 우리 소재 얘기했지. 그치? 그리고 나서 기사 방향? 요거는 좀 아리까리하면 일단 냅두고, 그리고 3번 독자 눈길 끌 수 있는 기사 작성 요거 얘기했지? 요까지만 봤으니까 일단 밑에 건 안 나왔어. 다시 돌아가면 돼요. 자, 돌아갈게요. 그래서 자, 그리고 나서 B로 들어가면 진경이가 말합니다. 그러려면 표제가 눈길을 끌어야 할 것 같아. 그럼 표제 동그라미 하고 뭔가 또 중요한 내용을 얘기하네. 그리고 다시 피어난 독립운동가처럼 비유적인 요거 밑줄 하나 그으면 되겠네. 진경이는 표제를 비유로 쓰재. 자, 그랬더니 다윤이 좋은 생각이야. 머릿속에 뭐 떠올리라고? 동의하고 있다. 이거 떠올리라고. 근데 그런 데가 중요하지. 그런데 기사의 방향을 먼저 정한 다음 그럼 방향 동그라미 치고 거기에 맞게 표제를 작성하면 더 좋을 것 같아. 근데 동의하는데 추가 의견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 생각을 해두면 되고요. 그랬더니 연우가 나도 같은 생각을 했어. 또 뭐라고? 동의하는 거잖아. 됐지? 방향에 대한 동의. 그러면 아까 거 좀 꼼꼼하게 읽었던 친구들은 1번에 기사의 방향을 설정해야 돼 라고 했던 2번도 맞는 말이라는 거 여기서 확인할 수 있지. 그치? 자, 그리고 나서 근데 너는 방향을 어떻게 쓰면 좋겠어? 나는 이것도 밑줄 그어놨다? 왜냐면 질문하고 있어서 특이한 거니까. 자, 그랬더니 다윤이는 나는 행사 방식 내용 취지를 소개하는데 그치면 아쉬워. 게다가 행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알고 있잖아. 그럼 뒤에가 중요하겠네. 그보다는 물결 밑줄 발표자에게 초점. 말하는 사람한테 초점을 두재. 좀 더 사람의 초점을 둔 기사를 쓰고 싶대. 바로 옆에 있는 친구가 쓴 기사에 더 관심을 가질 것 같대. 그랬더니 진경이가 발표자 중심으로 하자는 생각이지. 다시 한번 짚어줬다는 거 머릿속으로 생각하시고요. 그렇다면 준비하고 진행하는 과정을 소개하고 그 과정에서 발표자들이 느낀 바를 기사로 쓰면 어떨까? 그럼 여기서 너네들이 생각해야 되는 건 구체적인 어떤 방안이지. 제가 말한 걸 동의하고 구체적으로 갔다라는 그런 틀을 좀 잡아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좋은 것 같아 또 동의했고, 그러면 기사의 표제도 이것도 밑줄 그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돼? 발표자의 심정 밑줄 하나 그어주시고, 다윤이의 의견. 보통 행사를 표제로 쓰잖아. 그래서 달라서 눈길을 끌 수도 있을 것 같아. 사실 이까지 것도 끊어서 어디로 가면 좋냐? 3번 나머지 확인하면 좋은 거지. 그래서 빠르게 봅시다. 자, 3번에 3번으로 가면 연우가 뭔가를 절충한다. A도 받아들이고 B도 받아들이는 거 없었어. 제끼고. 그리고 허점 지적하는 거 없었잖아. 계속 동의만 했으니까. 그치? 제끼고. 그 다음에 다윤이는 질문을 통해서, 근데 이까지는 그랬나 싶은데 뒤에 보면 전문가의 말 인용 이런 거 우리 누른 적 없잖아. 그러니까 답은 1번밖에 안 되는구나 생각하는 거지. 됐지? 자, 그리고 나서 밑으로 좀 내려가면, 근데 발표자를 초점에 두고 쓰면 어떠어떠한지 애매할 수도 있고 취지가 드러나지 않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 그럼 문제 동그라미. 그럼 여기서 연우는 문제점에 대한 걸 또 얘기한 거야. 그랬더니 진경이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니까 다윤이가 뭐라고 하냐면, 행사의 취지나 모습을 발표자의 초점을 두면서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대. 근데 동그라미죠. 예를 들면
그럼 사례를 들어, 다윤이는 사례. 자, 이렇게 했거나 하면 발표자를 소개할 수도 있을 거야 하고 뒤로 넘어갔더니 내용은 끝나.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거 1번으로 돌아가서 1, 2, 3까지는 해결을 했습니다. 자, 근데 우리 지면 배치 얘기 안 했지? 바로 4번. 그럼 끝. 얘는 끝. 그럼 남아있는 이제 2번과 4번 문제만 보면 된다는 거. 자, 그래서 또 기억해야 되더라. 2번 문제 풀 때 아까 표제, 부제 자르고 전문 자르고 2번, 3번, 4번 문단 자르라고 했으니까 끊어읽기 하면서 가는 거예요. 다시 쓰면서 더 깊게 알게 된 우리 역사, 땡땡구가 다시 쓰는 독립운동사 발표자들 준비 과정에서 배운 점을 밝혔다. 자, 그러면 우리 옆으로 갔을 때 2번 문제, 발표자 심정을 표제로 내세우자고 했으니 그 소감을 반영한 거 맞지? 그리고 발표자들의 것임을 말해줬잖아. 발표자들이 뭐뭐 했다? 맞는 얘기. 벌써 하나 제꼈고. 그 다음 지난 땡땡부터 언제까지 시청각실에서 이런 발표회가 개최되었고, 그리고 행사 주인공이었던 발표자들은 행사 취지가 잘 구현됐다며 요거는 밑줄 감격스러워했다. 자, 발표자의 소감 같은 거를 또 갖다 놨어. 그리고 이제 얘들아 또 2번 문제 가야 되지. 전문 기사의 첫 번째 문장이니까 개요도 함께 소개해서 한눈에 드러나도록 하자.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다라는 걸 알려줬으니까 이것도 맞는 말.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문단. 학생들의 역사의식을 요건 밑줄에 얘들아 고취하고자. 왜냐면 다른 말로 바꾸면 이거 목적이지. 목적이기 때문에 이거 누를 수 있는 소재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하고자 행사를 위해 발표자들은 다양한 역사 도서 이런 것들을 찾아가면서 적극적으로 했대. 이렇게 탐구한 결과를 바탕으로 요거는 밑줄 나름의 관점과 시선 뭔가 가치 있는 그런 포인트들을 잡아주는 거야. 자, 그리고 10명이 넘어서 이 두세 명씩 5일에 걸쳐서 했고, 발표자들은 이러이러한 익숙한 인물부터 친숙하지 않은 인물들까지 그럼 머릿속으로 이 옛날 사람의 사례인 거지. 이것도 예시를 들어라는 거 머릿속에 떠올려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런 방식으로 많은 관심을 끌었대. 그러면 이까지 읽고 두 번째 문단 물어보는 3번으로 가시면 되는데, 취지 밝힌 거 맞지? 왜냐면 아까 목적 나왔잖아. 왜 한다는 거. 그리고 진행 방식, 내용을 개략적으로 말했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말하겠다고도 얘기했으니까 맞는 말. 그리고 3문단으로 가면 이번 행사는 내용과 방법이 인상적이어서 더욱 관심을 끌었대. 그래서 쌤은 인상적이어서에다가 밑줄 그었어. 인상적인 내용을 얘기할 거니까. 그리고 첫날 발표자인 땡땡땡 씨는 사실 이까지 읽고 예시라는 거 떠올려 줬고요. 밑에는 거의 대충 읽었어. 이런 식으로 했다라는 거. 자, 그리고 나서 이제 4번으로 가면 이번에 4번. 3문단에서는 특색 있는 내용과 형식을 사용한 발표자의 발표. 맞지 이거? 예시 들어서 설명했다는 거. 자, 그럼 남은 건 5번인데 5번이 답인가 봐. 확인해 봅시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문단으로 가면 자, 이런 많은 관심 속에 치러져서 발표자들은 만족감을 드러냈대. 만족감 일단 밑줄. 그리고 한 발표자는 요거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묶어주면 되죠. 발표를 위해 어쩌고저쩌고 많이 알게 되었다. 닫아주시고 또 열어주세요. 예전에는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알게 되었다라고 닫아주세요. 그럼 머릿속에 뭐 떠올려야 돼? 인용이란 말을 떠올려주면 돼. 그 사람의 소감을 인용했다는 거. 근데 밑에 보니까 우리 발표자 소감은 얘기했지만 청중 소감 없었지? 그러면 답 5번이라는 것도 확인하면 되고. 얘들아 이거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야. 형식이 그대로 나와 있는 걸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4번으로 가면 4번 고쳐쓰기 부분입니다. 가를 고려해서 나에서 사람의 초점을 둔 기사로 구현하기 위해 기자가 추가로 취재한 내용이야. 그럼 얘들아 추가로에다가 밑줄 하나 그어주고. 그럼 너네들이 가능성을 뭐를 생각해 봐야 되냐면 있는 걸 추가로 할 필요는 없지. 없으니까 넣었다는 거야. 그 생각을 해야 돼. 없으니까 넣은 거. 그 내용과 이 내용을 구체화할 방안을 찾으래요. 그럼 사람의 초점을 두지 않았나 보네. 그래서 일단 1번 자료집에 대한 거. 얘들 이거 사람이랑 관련 없지? 자료집 발표자랑 관련이 없으니까 제끼고, 지도교사 인터뷰 발표자랑 관련 없으니까 제끼고, 청중의 반응 설문 결과 청중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발표자가 중요한 거니까 제끼고. 그러면 답은 4번 아니면 5번일 거야. 왜냐면 발표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이니까. 그리고 4번부터 가면 행사 계획 수립, 준비 주체, 준비 활동, 그 과정에서 어려움, 극복 과정, 깨달음. 얘들아 이 사람들한테 초점 맞춘 내용 맞지? 답은 4번이겠고. 그럼 5번이 아닌 이유는
행사 준비와 진행을 위한 조직을 구체적으로 소개해서 다른 친구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자. 근데 얘들아, 사람에 초점을 두었다는 것은 이런 실용적인 관점이라기보다는 어떤 노력과 어떤 땀을 흘렸나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5번도 될 수가 없대. 됐죠? 자, 그렇게 봤을 때 쌤은 요 화작 볼 때 모든 거 시간을 재거든. 아까 거보다는 시간이 많이 오래 걸렸어. 그래서 한 5분 10초 정도가 걸렸습니다. 5분 10초. 그럼 만약에 문제 아까 본 거랑 이게 같이 나온다면 나는 한 7분대에 이까지는 풀었다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나머지 8에서부터 10까지 요거는 잠깐 쉬었다가 같이 한번 또 보도록 할게요. 되죠? 좀 쉬었다 갈게. 자, 그러면 이어서 볼게. 자, 8하고 10으로 가면 이때까지 화법이 앞부분에 있었고 화법과 작문이 통합된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 마지막이 작문이야. 그리고 작문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쓰기 전, 중, 후로 나뉘는데 근데 이 작문 부분은 사실 어떤 패턴이나 끊어읽기를 할 필요가 전혀 없어. 왜냐면 일기 수준의 일상적이고 너무 쉬운 내용을 다룰 거거든. 예를 들어 이런 거야. 내가 우리 집 텃밭에 꽃들을 키워. 근데 이런 꽃에는 이런 것들이 자라고 그 다음에 잡초가 자라는데 잡초를 뽑을까 고민을 하다가 얘도 생명이니까 뽑지 않았어. 이런 내용을 다뤄요. 근데 이걸 보고 막 끊어읽기 하거나 어떤 요령을 막 적용할 정도로 어려운 내용이 아니니까 이건 통째로 읽고 바로바로 문제를 풀면 되는 거야. 그치? 남의 일기 보고 푼다고 생각을 하는 수준의 쉬운 내용이야. 근데 요즘의 경향을 보면 약간 좀 어렵게 하고 그 다음에 시간을 잡아먹기 위해서 자료 활용하라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예시로 살짝만 보면요. 어디냐면 여기는 잘 없네. 혹시 니네 그런 거 본 적 있어? 이제 막 작품 이렇게 주고 난 뒤에 다 하고 가에 1번 해서 어떤 그래프 모양 이렇게 주고 그 다음에 2번 이렇게 해서 이런 그래프 주고 그리고 이제 나 부분에서는 신문 기사 이렇게 인용해 오고 그 다음에 다 부분에서는 어떤 전문가 인터뷰를 이렇게 가지고 와.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거를 내용이랑 같이 어디다가 보완할 때 넣을 수 있는 거냐 물어보는 문제들이 나옵니다. 근데 초반에 얘기한 것처럼 얘가 나오는 이유는 시간 잡아먹기 위해서일 뿐이야. 내용은 하나도 안 어려워. 그래서 나오는 이 선지들을 보면 자, 가 그래프를 활용해서 공공미술이 한쪽에 편중되어 있다는 근거로 써보자. 어디다가 써먹을 수 있는 자료인지 그런 거 물어보는 게 나올 거고 그리고 또 똑같이 나를 활용해서 신문기사에서 훼손된 작품이 많다는 근거로 한번 써보자 라고 그냥 어디다 써먹을래? 라는 문제들이 나온다는 거. 요 정도만 봐주면 돼. 그래서 이 8에서 10은 진짜 할 말이 없어. 왜냐면 너무 쉬운 문제 일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거 보고 통째로 풀고 이렇게 시간 이렇게 잡아먹는 거 바로바로 또 풀어주면 되는 거. 되겠지? 그래서 여기서는 설명할 이론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을 지으면 화작에도 그 문법과는 다른 체계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여기서도 이론이나 패턴은 있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생각해서 구성한 문제니까 너네들도 생각을 하면서 꼭 풀어야 돼. 근데 이때 생각이란 건 아까 우리 계속 얘기했던 누르면서 읽는 거. 이 사람이 의도한 게 뭔지를 좀 생각하면서 읽는 거. 그리고 집중해서 읽으면 정확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제일 처음 얘기한 것처럼 시간 줄이는 게 관건인 부분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맨 마지막 이거. 그래서 2개 이상 틀린 친구들은 이 수업을 들으라고 했던 이유가 화작에서 이 쉬운 걸 2개 틀린 거랑 저 독서에서 어려운 거 2개 틀린 거랑 똑같아. 그 점수가. 그러니까 앞에서는 맞고 어차피 뒤에 거 어려운 거 틀릴 거잖아. 그럼 어차피 마이너스 4점인 상태인데 여기에서 굳이 마이너스 4점 하지 말자고. 그치? 여기까지는 조금 가져가서 남들이랑 비교는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쌤은 막 그 화작에서 막 3개 이상 틀리면 사람 새끼 아니다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사람이 아닌 아이들도 좀 앉아있는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우리는 쉬운 거에서 틀리지 않는 거 요거를 목적으로 일단 풀어봐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한번 연습은 해봐야지 얘들아. 페이지 101페이지라고 되어 있는 부분으로 갈 거고요. PPT는 끝이어서 일단 끌게. 얘는 끄고 자, 그러면 우리 101페이지로 가면은 요것도 얘들아 특이한 거야. 원래는 3문제 정도가 나와야 되는데 그 얘기 안 했다. 근데 우리 이번에 유형 바뀌면서 화작이 몇 문제 나오지?
11문제가 나오거든? 그럼 이때까지 쌤이랑 본 거는 10문제잖아. 그럼 한 문제가 어디 붙냐면 마지막쯤에 좀 붙더라고. 이 장문 단독에다가 좀 많이 붙는 것 같아. 그래서 지금 제일 앞에 있는 2번까지 밖에 없는 건 그냥 진짜 맛보기로 준 거고요. 그리고 그 뒤에서부터 시작되는 것들이 실제 유형을 좀 첨가한 내용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쌤하고 이 101쪽에 있는 거 간단하게만 좀 봅시다. 이거 쌤이랑 한번 보고 그 다음부터 나머지 한 개 한 개씩은 다 시간 재면서 볼게요. 됐죠? 자, 그러면 1번. 얘도 사실은 쌤은 밑에 있는 거 한번 훑어는 봐. 훑어는 보고 1번 가를 바탕으로 세운 글쓰기 계획 중 나에 활용된 것. 아까 어쨌든 쓰기니까 계획하기 단계에서 문제 낸다는 거 확실하게 나왔고, 그리고 2번으로 가니까 원고를 수정해달래 고쳐쓰기 입장에서 나온 것도 확인할 수 있겠네요. 됐지? 자, 그래서 쌤은 그냥 쭉 읽고 문제를 풉니다. 앞으로 가셔서. 자, 가를 보면 장문 상황에 대해서 나왔어. 정보 전달할 거래. 그리고 주제는 가치에 대하는 거고, 그 다음에 예상 독자는 잘 알지 못한데 되게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려나 보다. 자, 바로 가보면요. 경주에 있는 이러한 본존불은 우리나라 대표 불상이고, 돌로 된 산에 굴을 파서 건축하는 이러한 뭐 석굴사원 이런 거다. 그리고 얘는 중국이나 인도의 경우에는 수도 많고 규모도 웅장하지만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는 수도 많지 않고 규모도 작은 것이 대부분이다. 그럼 여기서 너네들 머릿속에 생각해야 되는 거, 비교하고 있다는 거. 그치? 비교라는 거 떠올려주고, 그리고 기억이라고 여기 중간에 뚫어놨으니까 바로 문제 풀러 2번으로 가시면 되죠. 그치? 자, 그러면 보면 먼저 첫 번째 1번을 보니 우리나라 집안은 중국이나 인도와 비교했을 때 쉽게 굴착할 수 있는 사함이 적지만 단단해서 파내기 어려운 화강암이 많기 때문이다.를 추가할 거래. 근데 우리 위에 있는 조건에서 짝대기로 이렇게 그어져 있는 부분 있지? 그럼 첫 번째 그 조언을 받아들인 거기 때문에 그 조언도 한번 볼게요. 우리나라의 석굴사원이 흔치 않은 이유를 추가해달라고 했을 때 땅이 이렇게 달라서구나 라는 거 맞잖아. 그치? 그럼 1번은 맞는 얘기라고 하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다시 글로 돌아오면 이 석굴암은 중국, 인도처럼 이런 것들을 조성한 천연 석굴이 아니고 화강암을 다듬어 쌓아 올린 인공 석굴로 뛰어난 건축, 균형감, 성숙한 조각 기법, 불상과의 조화, 예술성으로 높이 평가를 받는데, 특히라는 건 좀 집중하라는 얘기일 거고, 석가가 해탈한 순간을 표현하고 있는 나는 여기 밑줄 그었어. 해탈한 순간. 얘는 특히나 밑줄 예술미와 융합미가 뛰어나다. 그러나 이 본존불은 일제강점기 거치면서 상당 부분 훼손되어 경제적 가치가 많이 떨어졌다. 문제는 보지 않았지만 벌써 알겠지. 통일성을 해치는 내용이잖아. 그래서 문제 2번으로 가면 전체 흐름과 관련성이 떨어진다. 그대로 나오지. 주제에서 벗어났으니까. 자, 그리고 나서 원래 다시 돌아오면 석굴암은 원형의 주실 중앙에, 만약에 얘들아 이게 문제가 2개가 아니라 3개잖아? 그럼 내용일치 문제가 하나 들어갈 거거든? 그러면 이 구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물어보겠지. 그래서 쌤은 습관적으로 주실 중앙에다가 네모는 쳤어요. 이거로 바로 돌아오려고. 자, 여기에다가 본존불을 안치하고 난 뒤에 주위에다가 이러한 것들을 조화롭게 배치를 했고, 그리고 석가열의 좌상은 이 정도 높이고 어디 위에 앉아 있대. 불상의 머리카락은 이렇고, 정수리에는 이렇고, 이마는 넓고, 초승달 같은 눈썹 아래로 또 어떤 걸 응시하고 있고, 오른쪽 어깨 어떻게 어쩌고 저쩌고, 그리고 밑줄 섬세하고도 현실적. 얘네들의 특징을 한마디로 정리를 해줬어. 되게 구체적으로 그려놨고, 그리고 불상은 부좌 상태에서 항마촉진이라는 손모양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번뇌를 물리친 부처가 어떤 걸 소환해서 깨달음을 얻는 순간을 상징하는 손 동작이래. 근데 얘들아, 이것도 내용일치가 나오면 이 부분은 되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놨지. 그러니까 손 동작에 관한 건 나올 것 같아서 일단 밑줄은 그거 놨었어요. 자, 그리고 주위에 이러한 조각상들도, 요건 아까 나온 거지만 또 한번 밑줄 그을게. 세부적인 자연스러움. 그럼 얘는 되게 섬세하고 현실적이고 세부적이다라는 것들이 하나의 가치인 것 같고요. 그리고 정교회 때, 자, 그 다음 이처럼 석굴암은 그들의 창조적 예술 감각, 뛰어난 기술, 조용한 불교 조각이고 아름다운 자연 환경과 어우러져서 이런 예술의 정수를 보여주는 걸작이다. 이거 읽고 쌤이 어떤 거 생각을 했냐? 평가하고 있네? 해서 평이라고 일단 써놨어. 이거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점을 평가하는 거. 자, 그리고 근데 여기서 바로 끊으면 안 되는 거 알지 얘들아? 이런 접속사가 나왔으니까 앞뒤의 맥락을 우리가 먼저 보고는 가야지. 자, 읽어보면
근데 불상의 모습을 자세히 보면 이 시기가 8세기인 것을 감안했을 때 동양인의 모습을 닮았다고 보기가 어려워. 그럼 이거 의문 제기하는 부분 맞지? 그러면 이거 멈춰서 뒤로 넘어가 보면 글의 전후 맥락을 고려하여 그러므로, 얘들아 의문을 제기하는데 그러므로 라고 나오면 안 되겠지. 그치? 그럼 답은 3번이네. 그런 데가 맞는 말이니까. 자, 그리고 계속 이 석굴암 본존물이, 요거는 밑줄, 서양 남성의 모습. 그리고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밑줄, 밑에 줄에 밑줄, 그리스 미술과 밀접한 관련. 자, 기원전 4세기 어떤 알렉산드로스 대왕은 인도 영토 확장하면서 정복한 도시에 그리스인을 이주시켰고, 그 결과 바로 밑에 밑줄, 헬레니즘 문화. 이게 탄생했고요. 그리고 바로 밑에 또 밑줄, 그리스 문화와 인도 불교 문화 융합. 이렇게 되고, 그 다음 바로 밑에 또 밑줄, 중앙아시아를 거쳐 이까지 전해졌다. 그래서 이런 모습이 나타났다는 거를 잘 설명을 해주고 있네. 자, 그리고 마지막 줄로 가면 석굴암 본존물에서 이국적인 외모와 옷차림을 비롯해 동서양의 흔적이 모두 보이는 이유 잘 설명해주고 있다는 거 확인. 그리고 뒤로 넘어가면 마지막 정리합니다. 이처럼 석굴암 본존물에는 뛰어난 예술미랑 그 다음에 또 융합미가 함께 있다고 볼 수 있대. 그리고 그 해석이 모두 녹아 있고 그 다음에 탄성을 자아내는 아름다움을 구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 깊은 우리의 보물이야. 그럼 보물인 이유가 이런 아름다움이 있다는 거겠네. 됐지? 자, 그러면 우리 2번 문제는 풀었으니까 제끼고요. 1번으로 가면 자, 1. 장문 목적을 고려했을 때 전문가들의 평가 인용한다. 이런 부분 없었잖아. 제끼고. 그리고 목적을 고려하여 출처를 밝힌 부분도 없었지. 제끼고. 그리고 주제는 가치였어. 그 가치와 고려해서 예술적 가치, 융합적 가치. 요 말 계속 나왔던 거 맞지? 그럼 답은 3번이겠네. 자, 그리고 장문 주제, 가치를 고려해서 다른 불상과 비교를 한다고 했는데 이거 아마 함정으로 집어 넣은 겁니다. 4번이 아닌 이유가 뭐냐면 얘들아 가치를 비교한 거 아니었지. 그치? 처음에 무슨 땅의 종류 이런 걸 비교해서 규모가 크고 작고 이런 걸 비교한 거지. 가치를 비교한 게 아니기 때문에 4번이면 안 돼요. 그리고 마지막 본존물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 없었잖아. 그러니까 제끼고요. 그래서 사실 이거에서 쌤이 얘기하고 싶은 건 당연히 중간중간에 끼워 넣기 하라는 부분은 바로바로 풀기는 하겠지만 한번 통으로 읽어서 되는 문제라는 거야. 이해되지? 굳이 잘라 읽을 필요는 없어. 만약 내용 일치가 들어가면 복잡은 하겠지만. 자, 그래서 쌤은 요거를 푸는데 한 2분 40초 정도 들었던 것 같아. 되게 빠르게 풀려고 했어서. 자, 그러면 요까지 쌤이랑 봤으니까 남은 시간 거의 한 13분 요 정도 남았는데 그 시간 동안 너네들이 실전으로 한 번씩만 좀 풀어보도록 할게. 일단 어디 풀 거냐면 페이지 39페이지부터 이건 쌤 잠깐 써줄게. 39에서 41 이거는 화법 문제야. 아직 풀지 말아봐. 저 끄지 말걸. 쌤 시간도 좀 띄워 놓을게요. 그리고 두 번째는 조금 순서 왔다 갔다 할게요. 원래식대로 하려고. 174에서 177.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가 장문. 요거는 104쪽에서 105쪽. 이게 너네들이 이제 시험을 치게 되면 하나의 세트로 나와 있는 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고요. 그러면 쌤이 이걸 연결해 줄 테니까 바로 한번 니들이 풀어보도록 할게. 내가 정신 차리고 이거 준비하시고 이거 순서대로 좀 해보세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다 푼 것 같은데 일단 쌤이 생각하기에 요 지문 세 가지를 했을 때 13분 이내에만 풀면은 괜찮았던 것 같아. 그러니까 쌤이 답을 일단 불러주고, 근데 얘들아 1분을 더 쓰더라도 만약 여기에 보면 10분 이내 푼 친구들도 있고 11분이 되기 전에 푼 친구들 되게 많았거든. 근데 하나를 틀릴 바에는 조금 더 꼼꼼하게 봐도 돼. 하나랑 1분이랑 바꿔야 돼. 알겠지? 자, 그러면은 답 불러주고 이거 풀이는 다음 시간에 하고 일단 답부터 먼저 쭉 불러줄게. 39쪽에 있는 1번, 화법 1번은 2번이고 2번에는 2번, 3번에 5번이요. 괜찮지? 응. 그리고 이제 174로 가면 그치? 현명하다. 힘들 뻔했네. 자, 104로 가면 이것도 쉬웠지? 3번에 3번 맞지? 4번에 4번, 그 다음에 5번에 5번. 응? 그리고 174. 아이씨, 편집을 왜 있다고 그랬지? 74로 가면 1번에 5번, 2번에 3번, 3번에 2번, 4번에 2번. 대체 얘들 혹시 다 맞은 사람? 저예요. 뭐야, 얘들아, 다 맞은 사람 한 명 또? 한 개 틀린 사람? 두 개? 뭐야? 세 개? 네 개? 없지? 얘들아, 니네 뭔데 열심히 들을 때는 마치, 뭐야, 다 맞았어? 그럼 얘만 꿀잠 자고 나머지는 공부 좀 열심히 하자. 알겠지? 그래서 쌤이 요거 풀이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할 거니까 얘는 부담 갖지 마. 그냥 쌤이랑 계속 이 시간에 와가지고 다음 시간에 문제 좀 많이 풀 거야. 알겠죠? 설명 없이 문제 푸는 방식으로 간다고 생각을 하고 오늘 수업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얘들아, 풀이 하고 싶은 애들은 먼저 풀이 해도 되긴 한데 다음 시간에 같이 하자.
다 푼 것 같은데 일단 쌤이 생각하기에 요 지문 세 가지를 했을 때 13분 이내에만 풀면은 괜찮았던 것 같아. 그러니까 쌤이 답을 일단 불러주고, 근데 얘들아 1분을 더 쓰더라도 만약 여기에 보면 10분 이내 푼 친구들도 있고 11분이 되기 전에 푼 친구들 되게 많았거든. 근데 하나를 틀릴 바에는 조금 더 꼼꼼하게 봐도 돼. 하나랑 1분이랑 바꿔야 돼. 알겠지? 자, 그러면은 답 불러주고 이거 풀이는 다음 시간에 하고 일단 답부터 먼저 쭉 불러줄게. 39쪽에 있는 1번, 화법 1번은 2번이고 2번에는 2번, 3번에 5번이요. 괜찮지? 응. 그리고 이제 174로 가면 그치? 현명하다. 힘들 뻔했네. 자, 104로 가면 이것도 쉬웠지? 3번에 3번 맞지? 4번에 4번, 그 다음에 5번에 5번. 응? 그리고 174. 아씨, 편집을 왜 있다고 그랬지? 74로 가면, 1번에 5번, 2번에 3번, 3번에 2번, 4번에 2번. 대체 얘들 혹시 다 맞은 사람? 뭐야, 얘들아, 다 맞은 사람 한 명 또? 한 개 틀린 사람? 두 개? 뭐야? 세 개? 네 개? 없지? 얘들아, 니네 뭔데? 열심히 들을 때는 마치, 뭐야, 다 맞았어? 그럼 얘만 꿀잠 자고 나머지는 공부 좀 열심히 하자. 알겠지? 그래서 쌤이 요거 풀이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할 거니까 얘는 부담 갖지 마. 그냥 쌤이랑 계속 이 시간에 와가지고 다음 시간에 문제 좀 많이 풀 거야. 알겠죠? 설명 없이 문제 푸는 방식으로 간다고 생각을 하고 오늘 수업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얘들아, 풀이 하고 싶은 애들은 먼저 풀이 해도 되긴 한데 다음 시간에 같이 하자.